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관세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5% 관세 부과받고 섹터별 관세는 별도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됐는데요.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이 된 상황 속에서 동맹국에까지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각 투자자들이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또 한 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뚫어나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죠. 그렇죠. 지난 주말 사이에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서명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장의 관심이 다시 관세로 돌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걱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불을 지피는 모양새였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했던 이번 주 첫 거래일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호관세 부과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장중 한국 그리고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관세들은 당장 유예기간 종료일인 7월 9일부터가 아니라 8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각국은 협상 시한을 3주가량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긴장을 완화시키면서도 또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전략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수는 장중에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관세와 관련해서 백악관 측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I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nd there will be approximately 12 other countries that will receive notifications and letters directl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eks ago, I stood at this podium and I told all of you that the President was going to create tailor-made trade plans for each and every country on this planet. And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continues to be focused on.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So the reciprocal tariff rate or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We've seen a lot of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and his trade team want to cut the best deals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orker.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I want to go back to the trade deals.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And then here we also have another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s well.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14건의 서한이 월요일인 오늘 발송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아침에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향후 48시간 내에 여러 건의 무역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며칠 동안 아주 바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24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무역 관련한 발표들이 전해질 수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관세 경계감 속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베어 스팁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30년물 금리는 6.9bp 상승하면서 4.93%대를 뚫어냈고요. 오늘 국제유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원유 가격 인상 여파에 WTI 유가가 1.4% 상승하면서 68배럴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무역 긴장감이 재고조되면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6.8%의 마이너스로 하락을 주도해 갔고요. 한국과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발표된 이후에 애플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 역시 1% 중반까지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팔란티어와 우버의 주가가 3%대 급등하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들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경기 방어주들,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의 주가가 그나마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이슈 테슬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빠르게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을 대신할 제3의 신당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머스크를 두고 탈선한 열차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이 됐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줄곧 우호적이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역시도 창당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30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300달러 선을 이탈한 것은 약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주가는 6.8%의 급락이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68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과 관련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죠. F1 더 무비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2억 9,300만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로제가 부른 노래가 뭐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오늘 애플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애플을 분석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애플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이어간 영향이었습니다. AI 전략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빅7 기업들 가운데 공급망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업이다. 이런 지적들이 여러 IB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애플의 주가 그러다 보니 1.7% 하락하면서 21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본과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엔 환율이 1.15% 상승하면서 146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달러 원 환율 역시도 급등을 했습니다. 1,375원대까지 솟아올랐죠.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한국 혹은 일본 제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자동차 기업들 대표적으로 토요타의 주가가 4% 급락하면서 167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혼다의 주가 역시 도 크게 빠졌습니다. 3.9% 급락한 29달러 선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업으로는 SK텔레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TV 모니터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향 매출이 미주향 이 수출 비중이 10%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여파를 크게 받아갔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주가는 7.8% 급락한 21.75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까지 보신다면 8.3%의 급락입니다. 3.31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코어 위브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이 인수에 관련한 어떤 거래,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코어 사이언티픽은 북미 최대 규모의 채굴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공, 의료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코어 위브는 총 1.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용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계약의 규모는 총 90억 달러,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어 사이언티픽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대 급락한 14달러대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버도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아웃퍼폼할 수 있었는가? 사실 특별히 새로운 재료가 부각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간 실적 성장 기대감 최근에 꾸준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 매출 성장률이 17%대에 달하는 데다가 자동차 호출 그리고 배달 서비스 확장 등 앞으로도 기대할 거리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고요.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YTD 상승률 현재 약 60%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의 추가 강세를 연출하면서 $96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란티스도 확인해 보시죠. 유럽 전기차 경쟁력 약화 우려감 속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신임 CEO 체제에서 전환기적 해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실적 부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주가 5% 급락한 $9.8 선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까지 확인해 봅니다. 지난주에만 39%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감세안에서 추가 세금 부과 조항이 제외됐던 덕분인데 다만 여전히 그 감세안은 2027년부터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 우려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솔라엣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아가며 4% 급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 시장의 투심을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관세 관련해서 나왔던 소식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말레이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상당히 높게 관세율이 통보가 됐다라는 포인트도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유예 기간인 8월 1일까지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어느덧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연장 시한이 은근슬쩍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국가들의 상당히 강경한 액션을 취하면서 미국에 더 유리한 협상에 대한 내용들, 디테일들 챙겨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 이렇게 관세 부과 소식, 특히 한국의 25%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야간 시장에서 1,377원대까지 오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우디에서 원유 수출가를 전격 인상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은 1.4% 오른 67.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관련한 소식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각국에 부과된 관세율들 캐나다와 중국, EU 국가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조금 더 우리보다 안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포인트 더 오른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서한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역점적으로 관세 관련한 협상을 끌어내려고 했던 부분들은 자동차였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도 미국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겠고요. 아직까지 EU 국가들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 역시도 기존에 부과됐던 26%의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될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국의 관세율이 상당히 좀 높게 책정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서한의 디테일한 내용들 챙겨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기존에 적용을 했던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과 같은 기존 섹터별 관세와는 별도 적용되는 상호 관세가 25%인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제3국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관세가 조금 더 낮은 국가를 통해서 반입을 하게 될 때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입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생산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관세가 부과되게 될지 반도체 관련해선 또 추가적으로 관세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높은 관세에 한국이 대응을 해서 25% 추가 관세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해서 보복 관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상호 관세가 100%를 넘어가게 됐던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공포스러운데요. 일단 동맹국에게까지 그 정도로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25%로 책정된 관세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부과된 관세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릭스 국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브라질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릭스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인도 포함이고요. 그 밖에 이들과 또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다양한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그 디테일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히토류 관련해서는 수출 제한 조치는 해제가 됐고 미국도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호 간에 어떠한 조항들이 협의가 됐는가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릭스 국가들에 동조하는 국가들에게는 10% 상호 관세 부과한다라는 것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국가들의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됐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12개국의 관세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백악관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25%,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0%, 그리고 미얀마와 라오스는 40%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됐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섹터별 관세는 별도로 부과가 될 예정이고 반도체와 관련한 관세율은 검토 중이다라는 코멘트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어떻게 관세 협상의 디테일을 잡아갈 것인가를 상당히 깊게 고심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수입 수출 물량의 상계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아닌 만큼 함께 뉴스 헤드라인만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가운데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이 애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기도 한 내용인데 중국 외 지역의 생산 이전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하면서 자국의 기업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맹국의 25%라는 상당히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라고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 인물이 누구인고 하니 2006년 당시에 FTA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갔던 인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25% 관세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입을 연 웬디 커틀러는요. 자동차를 포함해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 대해서 관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협상이 끝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조선이나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와 같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카드들을 쥐고 관세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 위한 협상들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어위브가 코어 사이언티픽을 9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 공급 확보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코어위브는 코어 사이언티픽을 약 9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니다. 코어 사이언티픽 주주는 주식 한 주당 코어위브 주식 0.1235주를 받게 되며 이는 코어위브의 7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코어 사이언티픽 주식 가치를 주당 20.40달러로 평가합니다. 네, 어제 AI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브리핑을 좀 특집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전해드렸던 내용과 좀 결이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90억 달러의 코어 사이언티픽 끌어안게 된 코어위브, 그런데 주가는 코어위브는 3.33%, 코어 사이언티픽은 무려 17.61% 빠지게 됐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90억 달러고요. 코어 사이언티픽 주주는 한 주당 코어위브 신주 0.1235주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비트코인 채굴을 주로 영위하던 기업이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임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코어위브의 시선을 끌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코어위브의 인수 결정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전력 공급 확보와 데이터 센터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코어 사이언티픽 주식에 66%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어 사이언티픽 주당 5.75달러로 매겨졌던 가격이 20.40달러로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건데요. 2025년 4분기 중에 인수가 모두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어위브는 앞으로 1.3기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1기가와트는 단일 원자로 1기 정도의 이 전력 생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가구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기가와트 이상 추가 확장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래 임대 비용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코어위브는 지난해 5달러 선을 제시했던 가격에 비해서 현재 20달러 선으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때문에 3% 빠지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코어 사이언티픽은 기존 주주들이 합병회사의 10% 미만의 지분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17%가량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데이터 센터,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닮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가져가시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추출해냈던 또 하나의 종목이 아이리스 에너지였는데요. 아이리스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임대 쪽으로 시선을 확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2,400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GPU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상 최대 월간 매출 달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임대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고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요. 관련 기업들 시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현지 시간 7일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이번 주 진행되는 96시간짜리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 기간 동안 미국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소비가 총 2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이 의류부터 전자제품까지 신학기 시즌 제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7월 8일 현지 시간 8일부터 11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존의 온라인 매출 238억 달러로 추산된다라는 어도비의 공식 집계가 있었고요. 다음 장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어도비가 7일 발표했던 전망치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소비가 총 238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세일 기간은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관련한 종목들, 특히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오를 가능성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까이 더 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기록했던 규모가 142억 달러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세일 기간에 맞춰서 월마트와 타겟도 자체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와 함께 지켜볼 만한 종목이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얼타뷰티입니다. DA 데이비슨에서 얼타뷰티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5년 회계연도 가이던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세포라, 월마트, 타겟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뷰티, 화장품 종목들도 함께 자극받아 갈 수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